시작해볼까? 오늘 네가 한번 쳐봐. 나 몇 편인지 저도 모르는데. 대충해도 다른 사람들 몰라. 뭐 차수는 어차피 올라갈 때 위에 타이틀에 붙을 거니까는 어쩌다 보험 설계사. 아이 민망해라. 자,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은 대법원 대장전망대항 판례, 그죠? 예.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본인 부담금 상한제 관련한 거, 요 두 가지를 할 거고, 그 전에 이제 손해사정사시니까 제가 의뢰해서 받은 걸 포함해서 포함해서? 네, 포함해서 이런 건들이 손해사정 결과 당연히 줘야 됨에도 보험회사가 안 주는 상황, 그리고 좀 애매한 상황 해결한 거, 또 이런 거는 어떻게 받았다, 뭐 요 정도 몇 가지 사례 좀 소개 좀 할까요? 네. 야, 이거 상당히 위험한 건데. 잘 피해가 있습니다. 왜요? 아니 그거 해갖고서는 잘 되면 이게 된다던데? 그러면서 의뢰 많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아요? 아이고 타겟팅 될까봐 그러나? 그건 아니고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최근에 한 거 이제 그 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이제 손해사정사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영업비밀이다? 아니 영업비밀이 아니라 우리 상법이 좀 과도하게 이 피보험자를 좀 보호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우리 상법이 과도하게. 이 방송 보는 사람은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보험사가 너무 고객에게 그 폭리를 취하고 있다. 나쁜 물론 이제 놈들이다.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그 상법 규정 때문에 보험료가 지금 보험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 상법 규정이 이쪽 측면에서 보면은 너무 피보험자한테 과도하게 피보험자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고, 또 그 상법 규정 때문에 보험료가 지금의 보험료다 약간 더 높게.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사실 보험회사는 손해는 없죠. 보험사가 손해 볼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새 분위기가 다 갱신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보험금 지급하고 나중에 갱신시킬 때 또 올려버리면 해버리려고요. 그 이제 그게 이제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건데, 우리 상법 650 다 나와. 우리 상법 651조 이제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척 기간, 655조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651조에 의해서 해지하는 경우에만 면책할 수 있는 그 규정 때문에 면책을 하면 안 되고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제 보험사가 전부 거의 제가 알기로 지금도 면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야, 네. 저 꺼졌어. 꺼졌어? 뭐가 꺼져? 이제 아이폰 못 쓰겠네 그냥 이거. 그냥 하시죠. 그건 없어도 돼. 없어도 돼. 자, 지금 좀 어렵게 빙빙 돌려서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보험 약관에 보면 보험을 가입한 날로부터 청약일로부터 뭐 3년이 지나면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 건이라 할지라도 해지하지 못하는 상황. 그렇죠? 보험을 해지하지 못한다. 3년이 지나면. 물론 2년,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 지나도 그리고 청약일로부터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그 보험을 해지하지 못하고 뭐 이런 조항들이 약관에 나와 있는데, 계약전 알릴 의무 부분에. 근데 이제 약관을 보면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이 해지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험 가입 전에 질병을 원인 또는 상해를 원인으로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그렇죠. 뭐 되어 있는데, 그게 상법 규정과 충돌한다는 얘기죠. 상법의 규정은 해지하지 못하면 지급해라. 지급해야 되지. 그러니까 655조에. 네, 655조의 상법의 규정은 보험을 해지하지 못하면 보험금은 지급해야 한다가 상법의 규정이고, 보험 약관은 그거보다 하위 규정인데 조금 타이트하게 쪼여놨다.
근데 재판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법리를 다퉈보면 상위 법 규정이 우선하기 때문에 보험 약관의 내용이 나와 있다 할지라도 상위 법 규정에 의해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사유가 많다. 이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해지는 안 하는데 보험금은 못 주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못 주겠다거나 아니면은 삭감해서 삭감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면책. 특약 부분을 또 해지하겠다. 이번 건 심지어, 주는데 네. 다음부터는 네. 요만큼 안 줘. 뭐 주겠다. 이렇게. 그 자체가 전부 무효입니다, 무효. 우리 상법 규정에 비추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고지의무 위반을 보험회사가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보험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해지 못하고 해석해봐. 지금 보험금 야, 지급해야 된다. 내가 해석해줬고 지금 어려운 얘기 막 하고 있는데 일반인 기준으로 이게 뭔 개소리야 하지 그런 표정 짓지 말고 우리 이게 이거 한 거니까 돌려보라 그러세요. 네, 한 번더 돌려보시면 되고. 아, 잠깐 딴 생각하고 있다. 이게 말씀하시는 거는 해석은 되면서 바로 빠져나가요. 바로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손해사정사님한테 내가 지금 뭘 얘기했냐면 손해사정을 하면서 이거 줘야 되는데 보험회사가 안 주고 나쁜 짓 하는 거 많은 사례를 좀 얘기해라 그랬더니 손해사정사님이 그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하긴 그랬고 네. 원론적인 원칙상 네. 그런 부분이 많다 그러면서 살짝 비껴갔어. 네. 무슨 말인지 알아? 모르겠어? 이걸 얘기하면 이거 내가 타겟팅이 되거나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이제 상법 규정과 보험금 보험회사 간의 분쟁이 있을 때 약관 규정보다 상법 규정이 우선함으로 이 지급을 해야 된다. 그런데 보험회사들이 타협을 하거나 안 준다고 하거나 또는 이제 잘 모르고 네가 잘못했다나 이렇게 몰아가면서 이제 보험금을 주면서 다음부터는 요거 안 줄 거야 라고 타협을 한다든지 아까 김재근 본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삭감해서 지급한다든지 이런 짓거리를 한다는 얘기지 보험회사가. 이해했어요. 저 타이머 저거 하느라 잠깐 중간에 그리고 이제 잘해가지고. 요 규정은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지 그게 아니고 위반. 그게 아니고 보험 기간 전에 보험 계약 전에 이미 발생한 질병이 있죠. 네, 그 질병은 보험 사고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죠? 보험 사고는 보험 기간 안에 발생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보험 기간 전에 이미 발생한 질병은 그건 보험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쵸. 이건 고지 의무 위반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당연히. 네.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여기 질병이 있었는데 네. 요 질병의 합병증이 보험 기간 안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합병증은 보험 사고예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고혈압의 합병증, 당뇨병의 합병증, 이건 합병증은 보험 사고입니다. 인과관계 있더라도 네네네. 보험 사고인데 고혈압으로 약을 먹고 있었는데 보험 기간 안에 고혈압으로 약 먹고 약값 내놔라. 그건 아니죠. 그건 보험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고혈압으로 뇌졸중이 생겼다든지 뇌출혈이 생겼다든지 그건 보험 사고입니다. 보험사는 지금 이것도 안 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고혈압 자체는 이미 보험 사고 확정적으로 생겼어요. 이미 그 전에. 그렇죠. 보험 기간 전에. 다시 이것도 해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험 가입하기 전에 고혈압약을 먹었어. 네. 보험 가입하기 전에 고혈압약을 먹었는데 그 고혈압약은 한 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먹잖아. 지속되는 질병이라는 얘기지. 지속되는 질병인데 약관에 어떤 조항이 있냐면 보험 가입 전에 확정 진단된 질병이라 할지라도 5년 동안 안 하면 5년 동안 치료력이 없으면 그런 새로운 거죠. 사고로 보고 보험금을 그렇지. 지급하게 돼 있다는 그 약관 규정이 있는데 네. 이제 그 규정과는 별도로 고혈압 같은 거나 당뇨는 계속 약을 먹고 있는데 보험 가입했으니까 보험금 내놔. 이게 흡사 어떤 사고냐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자동차를 어디 때려 박았어. 네. 그래놓고 자동차가 떼굴떼굴 굴러갖고 완전 완파가 된 거지. 그리고 보험 가입해놓고 나 보험 가입했으니까 자차 보험금 줘. 그렇지. 그 얘기예요. 이 얘기거든. 근데 그건 저걸 할 수가 없지. 이거는 이제 해당이 안 되는데 이제 그거 말고 이제 이런 거지. 고혈압 약을 먹고 있었는데 고혈압과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뇌출혈 또는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그렇지. 그건 보험 사고예요. 근데 이제 보험회사는 고혈압과 관련성이 있는 거니까 못 줘라고 얘기하는데 면책 기간이 이게 3년이죠. 3년 또는 2년. 대책 기간.
제척 기간. 3년 또는 2년. 그러니까 보험사가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가면 그것들에 대해서는 해지할 수 없으므로 줘야 한다. 줘야 된다. 그 얘기죠. 근데 우리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못 받는 게 아니라 고지 의무를 위반하고 보험이 해지가 되므로 보험금이 안 나오는 건데 그 기간이 지나가면 보험이 해지되지 않으니까 보험금이 나와야 된다. 이게 커다란 원칙입니다. 커다란 원칙. 근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손해사정사들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냐 내가 이런 걸 그 손해사정사 또 시작했어. 또 뭐예요? 공부를 하지 않았고 만나기 전에도 이미 다 알고 이런 걸 다 교육을 하고 강의를 했었단 말이죠. 제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거요. 그러니까 우리 현직 사정사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니까. 저는 제가 놀랐어요. 사정사가 모른다는 걸 보고 놀랐다니까. 다 아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손해사정사도 다 같은 손해사정사가 아니다. 굳이 얘기한다면 물 드셨네. 그러니까 이제 3년 지나면 무조건 다 주는 건 아니고 원래 있었던 기존의 이제 보험 사고는 우리 특약이 있잖아요. 네. 특약이 많잖아요. 그 하나하나가 다 보험 사고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통원의료비다. 오늘 통원했다. 이게 오늘 보험 사고예요. 내일 통원했다. 그럼 내일 보험 사고야. 입원 의료비다. 오늘 입원했다. 오늘 보험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 기간 안에 보험 사고가 발생해야만 보험회사가 보상 책임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고혈압이 보험 가입하기 전에 이미 20년, 30년 또 약을 먹고 있었어. 이 고혈압은 이 보험 계약의 보험 사고가 아니죠. 원래 있었던 거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계약한 이제 보험 계약 체결한 다음에 고혈압 약을 외래로 처방받아서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실손 의료비, 통원 의료비를 청구한 거야. 이게 보험 사고거든. 그러니까 보험금 청구한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고혈압 약을 먹은 거에 대해서 청구한 거다. 보험 청구한 거잖아. 네. 그럼 이게 보험 사고 물어본다. 이게 그러면은 보험 사고에서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해야지. 당연히 안 해야죠. 그렇죠. 왜냐 알아들은 것 같아. 보험 기간 안에 발생한 보험 사고가 아니니까. 그렇죠. 이건 아예 이제 이건 면책이 아니고요. 무책이라고 해요. 무책. 책임 자체가 없어. 보험회사가. 그러니까 면책이나 무책이나 결과는 같은데 용어는 약간 다릅니다. 이건 무책이야, 무책. 아예 책임이 없는 거. 그런데 고혈압이 있었는데 고혈압이 합병증으로 뇌출혈이 와서 쓰러졌어. 이건 보험 기간 안에 생긴 보험 사고죠. 네. 전혀 다른 거니까. 네네. 그러면은 보험 사고가 나서 수술하고 뇌수술하고 뭐 입원도 하고 다 했어요. 이거는 보험 기간 안에 생긴 보험 사고니까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쵸, 해야 되는 이게 거죠. 제척 기간 안에 있으면 면책할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제척 기간이 지나면 면책을 못 해. 해지를 못 하니까. 지급해야 된다. 결론은 그겁니다. 현직에 있는 손해사정사로서 그 자꾸 피해 가서 이제 뭐 이런 그 논리적으로 이론적인 얘기만 하니까 제 보상 사례 하나 얘기할게요. 부산에 있는 고객이었는데 이 사람이 당뇨가 있었어요. 당뇨가 있었는데 고지를 위반하고 보험 가입을 했어. 고지를 위반하고 보험 가입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제척 기간이 2년일 때가 있었거든. 몇 년 전에. 옛날이네. 몇 년 전에. 지금은 이제 3년으로 바뀌고 뭐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나고 이랬지만 그냥 2년일 때가 있었다고 제척 기간이. 그 2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다 이 기간이 있었는데 2년하고 한 6개월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신부전이 왔어요. 신부전이 와서 당뇨 합병증으로. 네, 당뇨 합병증으로 신부전이 와서 투석을 해야 되는. 이거 얼마나 큰 사고야. 80% 이상 후유장애 나와버리는 건데. 근데 옛날 상품은 질병 후유장애가 또 쌌다고. 80% 이상 후유장애가 40% 이상 후유장애 보험료 얼마 안 되죠. 엄청 쌌어요. 그래서 그때 후유장애 막 2억씩 막 이렇게 넣고 막 보험가입 시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건이 딱 생긴 거야. 그때 딱 쫄았던 게, 이거 당뇨와 관련이 있나 없나를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된다. 의사한테 딱 했더니 당뇨 합병증이래. 당뇨 합병증이죠. 신부전은 당뇨 합병증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걸 받기 위해서 진짜 오만 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 손해사정사한테 맡겼지, 결국에. 맡겼는데 이 새끼 아무 짓도 안 하고 서류 다 작성해 나 혼자 내가 다 만들고 뭐 저기 막 법률 자문 받고 해갖고 그거 넘겨줬더니 손해사정사가 딱 받아서 수임료를 딱
보험금의 15%를 받아가더라고요, 나쁜 새끼. 별로 편한데. 마치 날 욕하는 것 같아. 아니 그런 건들이 있어요. 손해사정사가 정말 그 무능한 손해사정사들이 많아요. 아니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게 또 모르는데 같은 직업을 하더라도 1부터 100까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변호사도 1부터 100까지 있고 손해사에서도 1부터 100까지 있고 의사도 마찬가지고. 저도 뭐 보험 설계사 보험 설계사 10년 차인데. 아니 보험 설계사도 1부터 100까지 있잖아요. 아, 보험 설계사는 능력이. 보험 설계사는 딱 이제 두 부류로 나뉘어요. 두 부류예요. 네. 어쩌다 보험 설계사를 보는 설계사와 보지 않는 설계사. 안 보는 사람들은 그냥 냅두고 보는 사람들은 보고. 이걸 보는 사람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재미로 이게 말을 하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되게 그 중요한 내용을 탁탁 찝어주는데 뭐 알란가 모를란가 모르겠네. 아무튼 뭐 손해사정사 그리고 보험금이 나가고 안 나가고 면책이다 부책이다 이걸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의 큰 원리는 아까 얘기한 상법 규정과 보험 약관에 대한 걸 보면 된다. 그렇죠. 그것까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상법. 그리고 제가 그 당뇨 사례를 들었듯이 그런 것도 있다. 알고 계시고요.